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농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 철회를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세 철회를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런 소식이죠. 뭐 기존에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건 지금 이제 취소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조금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아직 나온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쉽게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기준가를 돌파를 했죠. 액면 분할했을 때 그 가격을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굉장히 강하죠.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시장이 가면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확실히 꺾이지 않는 한 좀 버틸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뭐 최고점을 돌파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죠. 이것도 결국은 삼성전자도 지수와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작정하고 뭐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일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뭐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결국은 한국 정부에서 뭐 최근에 그 엄청나게 좋은 결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일본은 아마 한국이 정말 진짜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호재보다는 악재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는 특히 이제 악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장 분석 먼저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보합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양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윗꼬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좀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꺾이지 않았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전환 이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좋지 못했어요. 제약업종이 결국은 확 꺾이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장중에 계속 제약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이라고 하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오늘 또 선물 쪽의 흐름에 따라서 장중의 흐름이 그렇게 그대로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인 이 정도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보합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양봉 마감을 했죠.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건 뭐 거의 도지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윗꼬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 고점 아닙니까?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인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하락 원목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고요. 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하락했어요. 이게 결국은 바이오, 제약 쪽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오늘 제약업종이 초반에 강했다가 쭉 밀리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흐름이 나왔어요. 초반에 반등했다가 그대로 쭉 밀렸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초반에 반등했다가 쭉 밀렸는데요. 코스피 흐름 따라서 코스닥은 그대로 따라간 흐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수급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 선물 흐름 따라서 분봉이 그대로 움직였어요. 막판에는 물론 그 선물 쪽에서 좀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이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중의 흐름 자체는 그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흐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막판에 선물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뭐 크게 더 반등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했죠. 삼성전자 흐름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애매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코스피는 약했죠.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역시 조금 약한 상태로 마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꺾여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수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했어요. 오늘 한국전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멘트주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흐름이 나온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아모레퍼시픽과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괜찮아요.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시 접근, 조정 시 단기 접근이 아니고요. 단기 조정 시 접근, 단기에 조정받으면 접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조정받았는데 괜히 접근했다가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단기에 조정받으면 접근하시고 아니면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이고요. 이 흐름이 꺾이면은 그냥 추세적으로 또 쭉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저점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좀 기대를 받는 그런 상태예요. 중국 쪽에서 한알령, 뭐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변화무쌍하죠. 뭐 마치 그 동남아 아시처럼 언제든지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과거 같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전에 뭐 엄청난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기대하는 또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적당히 이용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가거나 밀리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단기에 이렇게 조정폭이 좀 컸을 때 그때 접근하시고요. 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조정받으면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흐름이 완전히 꺾였어요. 계속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결국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났는데요. 자, 고점에서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흐름이 꺾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없는 분들은 조정받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뭐 추세에 대해서는 불변이에요. 특별히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하기는 힘들죠. 미국처럼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뭐 시장을 좋게 만든다거나 또 경기 흐름이 좋다면은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도저도 아니에요. 지금 뭐 슈퍼 예산 뭐 얘기 나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그런 그 정책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막 퍼부으려고 그러는데 예산 퍼붓는다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면은 뭐 모든 게 다 해결되겠죠. 그런데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어요. 뭐 이건 그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경기 사이클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좋지 못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혼조세 정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가더라도 뭐 엄청나게 튀기보다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고점 확인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추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대응 전략 현물은 강한 종목군 단기 매매 반복. 지금은 이거 그냥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안 움직인 종목 또 접근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움직였던 종목은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 그리고 파생은 단타 대응하십시오. 아직까지는 단타 하시는 게 좋고요. 지수가 뭐 단기에 장중에 좀 빠지면은 매수 들어가서 좀 반등을 노려보고 또 반등했을 때는 매도 베팅해서 좀 아래쪽 방향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가 필요하고요. 아래를 보려면은 확실하게 지수가 하락했을 때,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빠진 후에 그리고 나서 지수가 뭐 반등했을 때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방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확실히 더 빠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기에는 지금 너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장중 단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확실하게 밀렸을 때 그때 확인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일요일 우려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2120을 넘어가면은 2075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흐름이고요. 고점에서 확실히 꺾였을 때 그때 고점에 대한 확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는 크게 꺾일 가능성도 엄청나게 튈 가능성도 떨어진다. 고점에서 조금 이제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족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버티다 보면은 만기주에 한 번 정도 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여기서 쭉 밀려버리면 그때는 또 아래로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 흐름을 보고 그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일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평택촌놈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 확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